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40) 총선 이제 오늘 결전의 날입니다. 후보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하셨습니까? 6명을 뽑는 이번 울산 총선에는 모두 16명이 최종 본선 주자로 남아 완주했습니다.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후보자는 물론 지지자들도 숨막히는 선거일을 맞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거대 양당은 선거일을 하루 앞둔 9일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은 5명 후보들이 모두 함께한 가운데 선거운동 내내 강조했던 정권 심판을 강조했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목하지 않는 충구가 이번 4월 10일 선거 결과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주목받는 선거구를 바꿀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에 꼭 바꿀 수 있도록 절실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꼭 당선돼서 시대교체, 세대교체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시면 이깁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은 6명의 후보와 함께 총괄선대본부장인 이채익 시당위원장, 최병엽 북구시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함께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일하겠다며 힘이 있는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전도 있어야 될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역구를 대변하고 또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남구를 잘 알고 또 많은 일을 해온 후보가 제대로 남구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산업의 중심에서 도약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 도시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체 16명의 후보가 경합했던 이번 총선의 승자는 선거구별 1명씩 6명뿐입니다.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와 남구, 울주군 모두 여야 1대1 양자구도가, 북구와 동구는 참작한 대결이, 남구갑은 4명이 경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진보 세력이 얼마나 응집력을 발휘할지가 이번 총선 결과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유권자들의 표심은 과연 누구에게 모일지 그 결과는 10일 밤 12시 전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오늘 총선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 지역 269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총선에는 전체 6개 선거구에 16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모두 93만 4,661명에 달합니다. 개표는 오후 6시 투표 마감 이후 선거구별로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문수체육관, 전화체육센터, 오토밸리 복지센터, 온산 문화체육센터 등 5곳에서 오후 6시 30분쯤 사전투표함을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주군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가 어제 민주당 울산시당과 이선호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범수 후보는 지난 8일 민주당 울산시당과 이선호 후보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포장해 비방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울산시당과 이선호 후보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범수 후보가 이선호 후보를 고발한 건 이번이 2번째로 앞서 서 후보는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선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총선 선거일을 맞아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회의원 선거와 북구 시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되는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거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 등 일행은 투표소 설치와 안전관리 대책, 투개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투표소 위치와 등재 번호 등 투표소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울산 지역 고등학생 유권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울산 지역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유권자는 3,461명으로 지난해 4월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3,219명보다 242명 늘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고등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당일인 오늘까지 교육부와 울산시 선관위와 연계한 선거 대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바라고 있는지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제가 첫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평소에 학교를 다닐 때 등하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돼주세요.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 울산에도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을 준비를 하거나 이제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를 주거 비용이나 뭐 앞으로의 육아 비용 때문에 결혼을 좀 미루거나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아이들이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먼저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떠나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태워 다니다 보면은 화장실이 부족해서 많이 힘듭니다. 또 쉼터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울산에는 교통회관연수원이 없어서 상주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해도 울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고향인 울산에 교통회관연수원이 꼭 필요합니다.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 이렇게 많이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잘 뽑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곧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울산의 국립대라든지 여러 가지 타도시에 비해서 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는 지역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대학이라든지 진로 문제, 진학 문제를 우리 학부모들과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이 됐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4년을 어영부영 보내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내가 잘할 것이다, 또 찍어달라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됐을 때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도움 받는 거 외에도 정말 숨은 어머니 교육을 가보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좀 억울했거든요. 그 교육받는 순간에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걸 우리 몰랐구나 하는 걸 정말 그 높은 직위에서 좀 챙겨서 주시면 더 말할 것 없이 고맙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가치 2024 울산의 선택을 믿습니다. 울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뒤 청년들에게 싸게 임대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19제곱미터에서 24제곱미터 규모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울산시는 총 120호를 매입할 예정이며 먼저 60호 정도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 후 결과를 분석해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울산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동구청이 지역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임대료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실시한 입주자 모집에서 미달된 자녀 7세대의 추가 모집부터 이 조건을 적용합니다. 기존 지원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지만 동구 청년층 평균 임금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완화했고 월 임대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80%로 높였습니다. 울주군이 올해 청년 자기개발비를 1차 지원합니다.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의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생애 딱 한 번 시험 응시나 횟수에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합니다. 예방교육으로는 사이버 폭력 유형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로 찾아가는 모래 예술 공연과 교육 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싱가포르 국적의 한 화물 선박에서 대량의 마약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을 운항할 때 필요한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물선 밑부분에 만든 공간에 숨겨져 있었는데 청소를 하던 잠수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 전 부산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코카인을 운반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는데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잠수사가 선박 아래 해수 흡입구에서 수상한 물체를 건져 올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관이 뜯어보니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숨긴 건데 UN 마약사무소가 기생충이라고 이름을 붙인 신종 밀반입 수법입니다. 무게만 28kg. 한꺼번에 9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0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양입니다. 울산 온산항 고려아연 부두입니다. 해당 선박은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으로 캐나다를 거쳐 지난 5일 울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목적지인 뉴질랜드로 가기 전 선박 청소를 하던 업체에 한 잠수사가 발견했습니다. 이 잠수사는 2달 전 부산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100kg이 넘는 코카인이 발견됐을 때도 함께 있었던 직원입니다. 2달 전쯤에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다이버가 있었어요, 현장에. 그 경험이 있는 다이버가 있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서 다이버가 진입을 해서 들어가 보니 느낌이 이제 마약으로 보이는 거죠.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은 없었고 외국인 선원만 10여 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관은 이번에 울산에서 발견된 코카인이 지난 1월 부산 신항에서 발견된 코카인과 포장 형태가 비슷한 점으로 미뤄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반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제27회 울산 연극제에서 극단 푸른 가시가 96m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단체 대상을 차지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연극제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울산 연극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29일 개막해 지난 8일까지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울산 연극제에서 극단 푸른 가시는 단체 대상을 비롯해 희곡상과 연출상, 우수 연기상에 이어 신인 연기상까지 거머쥐면서 5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극단 푸른 가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4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13곳 중에 울산 동구 슬도가 포함됐습니다.
강소영 잠재관광지는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관광지를 선정해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선정으로 술도가 울산 대표 관광지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청이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황방산 맨발 등산로의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4월 한 달간 식물 뿌리 보호와 물고임 방지를 위해서 배수로 설치와 등산로 노면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맨발 등산로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황방산 생태 야영장 인근에 220면 규모의 임시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꽃과 바람개비로 길을 꾸미는 등 등산로 정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어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울산숲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성을 갖춘 울산숲 디자인을 개발해 쾌적하고 통일된 환경을 조성하고 장소의 가치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 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기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EPA와 DHA 함유 유지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양 성분과 기능성 원료 함량 적합 여부와 오염 지표 세균 등을 검사합니다. 지난해에는 비타민C와 홍삼, 밀크시슬 추출물 등 1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시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